그러면 7월 말 정도? 네, 네, 실질적으로 7월 초에 이제 잠정 실적 발표 나오고 네. 하이닉스는 7월 말 정도니까 사실 저도 이제 7월 말 8 중순까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한데 아직 한 달 넘게 남았어요. 맞아요. 그럼 이제 그때까지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사실 외국인들 그때 좀 휴가 시즌이잖아요. 네. 7월, 8월 달로 그쵸. 가면서 휴가 시즌이기 우리나라도 때문에 마찬가지고. 네, 네. 맞아요. 슬로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까지 전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살 수 있는 배짱이 없다면 그들한테 눌려가지고서 상대적으로 순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좀 다른 섹터 우량주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기본적으로 전쟁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이제 유가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인플레도 좀 꺾인다라면은 코스닥도 특히 이제 7월 달 가면은 이제 코스닥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뭐 그거 7월부터인가요? 7월 말부터인가 순위제 이제 네. 강등제 뭐 이런 거 승강제. 생기잖아요. 네. 그런 승강제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렇게 그룹핑이 될 거잖아요. 네. 그 그룹핑과 관련돼서 분명히 매수 매도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시장에서 또 활성화 대책도 또 다시 지난번에 성장 펀드 하고 나서도 반응이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일정 부분 좀 투입이 되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다음에 금리만 안정이 된다라면은 시장에서 좀 버려졌던 뭐 2차 전지나 바이오 섹터나 뭐 코스닥이 근간을 이루는 시총 상위 종목군들한테 네. 어느 정도 조금 순환매가 돌지 않을까.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엔터주들도 실적 대비 지금 주가가 그렇죠. 너무 많이 네. 빠져 있거든요. 많이 빠졌죠. 네, 그런 거 감안한다라면 결국 쏠림 현상에 대한 피해주들이잖아요. 맞아요. 네. 쏠림 현상에 대한 네. 피해주들, 그 다음에 전쟁으로 인해서 망가졌던 경기 민감주들, 네. 뭐 이런 쪽들로의 이제 순환매, 뭐 전력기기가 되겠고, 전선도 되겠고, 네. 뭐 다 오늘 조선도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네. 뭐 화학은 2분기까지만 실적이 좋고 3, 4분기는 조금 슬로우해지긴 네. 합니다만은, 뭐 어쨌든 간에 정유도 주가는 많이 마찬가지고, 빠져있으니까. 예, 주가도 그렇죠. 많이 빠져 있으니까. 뭐 순환매적인 기회가 계속 돌아오지 않을까. 아까 네. 마감하고 나오다 볼 때도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뭐 2차 전지나 바이오도 바닥에서 살짝 조금 올라오는. 근데 이쪽은 반도체가 또 올라가면 또 안 가더라고요. 그렇죠. 반도체 소부장이 또 코스닥에서 튀어버리니까 또 못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동안은 거래소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로 가느라고 못 갔었는데 네. 이제는 소부장이 가니까 또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좀 뒤안길에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생각도 해요. 기관이 언제까지 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네. 뭐 포트를 어느 한편으로 너무 쏠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수를 구성하는 요소인데 너무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많이 버린 만큼 어느 정도 채우는 시간은 분명히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소부장 이렇게 급등해서 나는 소외됐다, 안타깝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현대차 그룹주도 지금 노조 협상이 잘 안 되고는 있지만 네. 뭐 관심 있게 좀 왜냐하면 지금 나쁘진 않거든요. 지금 하이브리드 차들이 괜찮거든요, 현대차도. 네.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또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뭐 자동차 쪽들한테는 나쁠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은 뭐 전기차도 유럽에서는 조금씩 개선되는 이슈들도 좀 생기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또 로봇 이슈, 보스턴 다이나믹스 외에도 저는 지금 피지컬 AI는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AI가 제 역할을 해주면서 이제 로봇 쪽 산업이랑 같이 활용도가 계속 올라가는 쪽, 특히 이제 산업 현장에서는 특히 로봇도 활용도가 그렇죠.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하죠. 네. 로봇 섹터는 꾸준히 뭐 지금 당장 실적은 안 나오지만 반도체, AI, 로봇 이렇게 세 가지 쪽들은 계속 꾸준히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뭐 슬로우해지면 그동안 부진했던 종목들이 지수를 어느 정도 커버해주는 시간은 분명히 올 거고 그 시간 동안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비반도체 종목들 안에서 가격 메리트, 실적 대비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군들. 사실 뭐 레포트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7월 정도 되면 이제 실적 시즌 들어가면 뭐 실적 대비 너무 많이 빠졌다라든지 실적이 좋아진 종목들한테서 계속 개별적으로 종목별로 순환매가 이슈에 따라서 나올 수가 있다라고 네. 생각해요. 만도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렇게 오른 네.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리포트 빨이 먹기 시작했다는 네. 거죠. 네. 리포트가 나오기 전에는 안 좋았었나 회사가?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참 아이러니한 시장입니다만은 네. 그만큼 시장이 좀 뉴스 이슈에 많이 반응을 하고 네.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라면은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가 나올 만한 나올 법한 종목들을 미리 좀 잘 선별해 놓고 그 실적 이슈에 같이 봐주는 거죠. 지금 미용 쪽들도 실적들이 괜찮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많이 네. 빠졌었고 화장품도 실적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그럼 또 그리고 화장품들은 특히 2분기가 시즌이잖아요. 그럼 실적으로만 봤을 때는 밀리지 않을 종목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중에서 뭐 기관 선호도가 좋고 리포트가 나올 법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조금 선별해 놓고 보신다라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조선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선 오늘 HD 현대중공업도 좋았고 맞아요. 하나오션 삼성중공업도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당연히 휴전 얘기 나왔으면 당연히 재건주들. 그렇죠. 네, 삼성 ENA도 좋았고 네, 맞습니다. DLENC죠. DLENC죠. 네,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실적 좋고 모멘텀 있는 종목들이에요. 뭐 소비재, 말씀드렸던 엔터 주식들, 그다음에 조선, 재건들입니다. 쏠림이 완화된다면 이제 이런 후보군들이 반격이 좀 나올 것 같은데 포트를 아까는 이제 반도체 100% 안에서 봤을 때고 전체 내 종목에서는 비중을 반도체가 일정 부분 한 50% 가져간다. 그럼 나머지 50% 안에서 또는 나머지 그렇죠. 반도체 한 지금 50%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럼 나머지 50% 안에서의 포트를 어떻게 구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사실 뭐 지금은 스토리텔링으로 가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재건 이슈는 당연히 네. 뭐 중동 쪽이라면 특히 우리나라 건설사들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이력 때문에 지난번에 너무 갔잖아요. 그렇죠. 수주 준다고 얘기한 네. 적도 없는데. 네. 네, 근데 그게 실질화 될 수도 있겠고, 사실 건설사들이 실적이 되게 안 좋았었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 좀 되게 구조조정도 많이 하고, 본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수주만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처럼 과다 경쟁을 해서 무분별하게 출혈 경쟁을 안 했단 말이에요. 조선도 마찬가지거든요. 조선도 과거에 출혈 경쟁을 하던 걸 멈추는 순간부터 주가가 계속 그동안 올라왔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라면 저는 건설 쪽하고 이제 기계업종도 괜찮을 것 같고요. 특히 전선하고 전력기기. 사실 전선과 전력기기가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해서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미국의 데이터 센터가 건설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전기 공급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럼 사실 그럼 반도체가 지금 많이 가는 것도 말은 안 돼요. 데이터 네. 센터 관련주가 가고 기판이 많이 가는 것도 말이 안 돼요. 데이터 센터가 지금 건설이 안 되고 다 멈춰 있거든요. 네. 근데 전력 기반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그럼 이쪽은 가격은 많이 올랐고 공급 부족이라고 난리긴 하지만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지 못하고 있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네. 단순히 뭐 지금 로봇이나 기타 등등으로만 가는 거로는 좀 얘기가 안 되잖아요. 여기서 전력 기반에서 막혔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빨리 뚫어줘야 된다라면은 이쪽이 빨리 풀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도 최근에 조정 받을 만큼 받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력과 전선 뭐 이런 등등도 재건에 상당히 좀 중요하잖아요, 지금. 네. 그런 부분들. 사실 뭐 우크라이나까지 만약에 연결이 재건이 된다라면은 거기도 지금 종전협상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연결이 된다라면은 뭐 건설과 뭐 건설 기계, 뭐 전력, 전선 이런 쪽들이 조금 스토리를 풀어갈 수 있는 룸이 조금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조선 같은 경우도 지금 캐나다 잠수함 얘기가 조용해졌는데 하반기 되면 네. 당연히 나오겠죠. 그것도 7월 중에 뭐 얘기가 계속 있을 거라고 그랬었잖아요. 네. 중순이다, 뭐 하순이다 이런 저는 얘기. 사실 지난주에 뉴스 나올 거다라는 소식도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중순에는 나올 거다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네, 그렇죠. 터지면 뭐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급등이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뭐 미리 좀 들어가서 선점이 안 되면은 뭔가 수혜를 못 누리는 시장이에요. 지금 뭐 보고 살려면 너무 힘들고 맞습니다. 장전에 이미 트레이딩 다 끝나 있고 네. 저희는 지금 주식을 9시부터 3시 반까지 하는 게 아니라 거의 8시부터 하고 있잖아요. 8시부터 8시까지. 네. 그래서 되게 힘든데 이게 또 거래소에서도 또 진짜 7시 트레이딩으로 변하면 네. 상당히 이게 시장 변동성 더 커지고 힘들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긴 하기 때문에 진짜 힘든데. 근데 뭐 증권도 그렇고 네. 금융지주사들도 그렇고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움직일 수 있는 룸은 다 있기 때문에 비반도체 위주로는 그냥 어느 하나에다 딱 포커싱을 맞추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포커싱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거 사세요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엔터도 그렇고 뭐 게임도 그렇고 뭐 피부 미용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뭐 다 실적들이 되는 업체들 이런 쪽들 중에서 하나 좀 선별해서 가져가시고 재건이나 경기 민감 섹터에서 또 하나 선별해서 가져가신다라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반도체 말고는 모든 게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다 찍어드릴 수가 없는데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그렇죠. 대로 이런 경기 민감주 재건 이슈 쪽에서 한두 종목 그다음에 이런 소비 섹터 안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금리나 여러 가지 환율의 영향 덜 받는 쪽들 안에서 뭐 소비랑 관련되어 있는 실적 위주로 되어 있는 쪽에서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조금 가져가신다면 포트상에는 좀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사실 지금 제가 백화점 종목을 정말 바닥에서 봤는데 그때 백화점 산다 그러면 다 정신 나갔다고 그렇죠. 그랬었거든요. 왜 백화점? 네, 그렇죠. 미쳤냐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후로 지금 몇 배가 올라 있잖아요. 네. 그게 다 지금 또 주가가 오르니까 소비가 어쩌고저쩌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말 만들기 나름이에요. 사실 백화점 종목들이 그때가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었어요. 사실 네. 시선에서 멀어져 있었을 뿐이지. 그리고 그 외에도 보시면 통신 장비주들도 사실 최근에 올라왔지만
작년 연말부터 계속 제가 실적을 봤는데 이게 안 좋을 리가 없는데 실적이 너무 좋은데 실적 대비해서 너무 못 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이랑 5G 뭐 6G 뭐 위성통신 막 연결되면서부터 막 날아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좋은 정보보다는 시장이 시장이 다 알아주는 그렇죠. 그런 좋은 네. 정보를 사는 게 매매에 있어서는 상당히 편하다. 그리고 그래야지만 수익을 낼 수가 수 있다.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한다라면은 시장이 좀 선호하는 종목들 위주로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관이 선호하고 레포트라도 하나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좀 잘 피킹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로봇 주식들, 현대차 그룹주들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로봇은 좋다고 생각해요. 네. 좀만 시간적인 여유만 있으면 로봇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틀라스도 아틀라스고 옵티머스도 옵티머스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로봇들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로봇들도 보니까 로보티즈도 보니까 막 춤추고 난리 났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 화면 그렇죠.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로봇이 이제 휴머노이드 쪽만 아니라 산업용 로봇 쪽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먼저 들어가겠죠. 그래서 저는 로봇은 네. 계속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피지컬 AI의 거의 최고봉에 이제 로봇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로봇은 계속 좋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이 좀 들어왔어도 뭐 두산 로보티스는 원위치 됐더라고요. 보니까. 네, 엄청 많이 왜 빠졌어요. 거기는 원위치가 됐더라고요. 네. 최근에 많이 올랐던 뭐 AI 뭐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돼서 올 때는 LG 그룹주들도 다 원위치가 되어 있고 오늘 LG전자 좀 올랐지만 네. 뭐 CNS 다 완전 많이 빠져 있고 뭐 삼성 SDS도 많이 빠져 있고 근데 일단 로봇 AI 다 연결된 쪽들은 좀 저가권에서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아가시는 전략 특히 뭐 현대차 그룹주에서 본다라면은 뭐 모비스 오토에버 계속 네. 좋게 보고 그쵸? 있고요. 네. 네, 그래서 만도는 진짜 만년 저 순위권 바뀌었었는데 뭐 갑자기 올라서 좀 어리둥절합니다만은 뭐 만도도 사실은 휴머노이드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네. 얘기는 다 잘해요. 근데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가장 앞서가는 부품사들은 뭐 로보티즈 보고 있는데 주가 또 많이 올랐잖아요. 그다음에 또 그쪽 LG 그룹 쪽 안에서 또 로보스타가 또 그 후발로 좀 많이 네. 올라왔었고 근데 최근에 조금 조정을 많이 받은 쪽들 안에서 보면 오늘 또 무백스가 좀 빠졌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원희홀딩스도 아직까지 막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한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로봇 관련주들은 부품주들, 액추에이터, 뭐 가속기, 감속기 이런 쪽들하고 뭐 사실 뭐 AI, 뭐 눈, 솔루션. 사실 로봇에 되게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는 배터리하고 솔루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얼마나 정확하게 AI 데이터를 잘 넣어서 이렇게 잘 움직이게 동작을 구현해 줄 수 네. 있는 그런 피지컬 AI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예, 그래서 그런 솔루션 되게 중요한데 우리나라에 마땅하게 이렇게 딱 이거다 하는 기업은 사실은 조금 없는 편이라서 아직은? 조금 네, 네. 애매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뭐 그와 관련돼서 조금 가장 그래도 기술적으로 좀 앞서 있는 쪽은 사실은 좀 LG 그룹이 사실 기술은 좋아요. 뭔가 연결을 못해서 그렇지. 네. 아직 뭔가 이게 완성품이 없죠. 네, 네. 뭔가 없어서 그렇지. 네. 네,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뭐 부품주들은 하던 대로, 뭐 휴머노이드는 휴머노이드대로, 산업용은 산업용대로 네. 뭐 아직 실적은 뭐 크게 없지만 뭐 저는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